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민주당 경선은 언론이 막 덤벼들어서 물어뜯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뭐 그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조선일보만의 태도가 아니라 기존의 다른 언론들이 함께 보였던 태도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덜한 이유도 그 압도적인 어떤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이 저 국힘의 여러 사람들이 벌이는 각축에 비해서 밋밋하게 보이고 재미없을 가능성을 걱정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저당이 워낙 지리멸렬하고 수준이 낮다 보니까 난데없는 무슨 한덕수가 너무 나오네 마네 하는 걸로 지금 관심이 다 쏠려 있지. 그리고 또 저 경선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나 토론이나 이런 거에 수준이 너무 저열하고 천박하니까 웃음거리가 될 수는 있어도 네. 관심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경선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를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 후보 같은 분들의 반발도 일부 있긴 했지만 지금 경선 현장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축제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뭔가 시비를 갖고 붙으려고 해도 별로 시비 삼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열기가 이제 모이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주말에 이제 광주 그리고 서울 이제 이렇게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통화는 한 적이 없고, 예. 통화를 전에 헌재 선거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예. 뭐 이렇게 메시지 평소에 같은 이렇게 거는 좀 교류를 주고받죠. 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예, 문자 예. 주고받고 예, 이러던데 요즘 자신감이 확실히 더 생겼습니까? 아니면 좀 무게나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이 엄청 훨씬, 많이 예. 어제 그제 상관에는 지금 정말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 어떤 이런 거를 좀 함께 생각하자 이런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이제 개인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죠. 뭐랄까 정황 우리 의원하고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아예 하죠. 예, 하는데 뭐 그걸 뭐 이렇게 막 뭐 연인들처럼 하는 건 아니고 예. 뭐 상황이 있을 때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과 책임감이 훨씬 크고요. 예.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는 날 우리는 정말 감격에 겨워서 환호하고 눈물 흘리는 분까지 계셨지만 네. 저는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에서 본인의 어깨에 지금 이 다가와 있는 역사적 책무가 얼마나 이분을 누를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 과거에 이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배출한 그 대통령들의 특징이 활자 중독이에요. 활자 중독. 네. 뭘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읽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으로 더 그런 거에 대해 익숙하셔서 그런 건지 젊었을 때부터 해봐서 그런 건지 그런 걸 거의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보면 희한하게 유튜브도 웬만한 거 다 보고요. 예. 댓글도 다 알고 있고 예. SNS도 항상 다 보내면 다 알고 언제 그거를 다 체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김행 여사도 뭐 하루에 수시간씩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체크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저는 이제 뭐 듣긴 들었는데. 직접은 못 들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김혜경 여사님이 이번 상황에서 어떠한 시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모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고맙게 생각하신다 그런 얘기는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여쭤보고 싶지만 그래도 짧게 몇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도 이번에 새 정부가 들었으면 뭔가 일을 좀 해야 한다는 주변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뭐 이런 기대는 질문을 많이 방송에서 하시는 것 처음 듣는 같은데 거, 예, 같은데 예. 그냥 뭐랄까 그냥 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예.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왜 공직을 갈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제 기억에 좀 한 100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걸 예.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피선거권 없는 건 알겠는데 예.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를 해봐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예, 예. 근데 피선거권이 없는 게 먼저가 아니고 공직에 갈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게 상실됐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건데 예. 앞뒤를 이제 바꿔서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은 감사한 말씀이죠. 예. 근데 저는 어쨌거나 9월 달까지는 중간에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예.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교황은 될 수 있어도 공익근무요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좀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다 귀감으로 삼아서 민주진영의 대통령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더 잘해야 된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예. 본인이 없는 능력을 어디 가서 만들어 와서라도 네. 무조건 더 잘해야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민주정부가 그동안에 쭉 이어왔던 일종의 실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저는 이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재명의 그 어떤 삶,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웠던 삶, 그걸 겪은 사람이 한국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하는 것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느꼈던 어떤 감동이나 쾌감, 그 다음에 외국 같으면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청량감 이런 걸 훨씬 넘어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그 책무를 많이 본인이 느끼고 많이 준비를 하시고 있고 또 그간의 행정가로서 보였던 이재명의 모습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보좌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의 문제이지 저는 본인의 능력이나 어떤 책임 의식이나 사명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걱정하는 것은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서 사심없이 함께 일을 하느냐 이게 되겠죠 관건이. 가장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거 어떤 겁니까? 메시지 중에서 이 메시지는 정말로 이재명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메시지. 저는 뭐 굳이 새롭게 보이는 태도라고 하는 거는 가면 갈수록 그 굉장히 여유 있고 뭔가 깊이 있는 태도로 어떤 주제에서든지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공부가 많이 돼 있고 자신감이 붙어 있다는 거라서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던 거는 그 사선을 여러 번 넘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목을 찔렸을 때 예.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이게 내가 보는 마지막 하늘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숨이 계속 쉬어지더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뒤로 본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좀 했었고 네.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공인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일관된 장점은 일을 할 수 있게 네. 저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예, 예.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소통되는 말이라서 꼭 그 말의 의미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